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초대석 진행의 김남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국가입니다.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은 인간의 쉼터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현재 산림을 바탕으로 210만 명에 달하는 임업인과 함께 녹색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산림조합입니다. 오늘 JBC 초대석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며 경영해 희망찬 푸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읍산림조합 김민영 조합장 모시고 최근 대통령상을 수상한 내용과 함께 산림조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산림조합장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도를 오르내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각종 작물 재배에 바쁜 나날을 보시고 계시는데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힘든 농사일에 건강 유의하시고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을 꼭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바로 산림조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산림조합이 그동안 어떻게 변모를 해왔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산림조합은 과거 황폐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1962년도에 산림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예. 아마 전쟁 이후에 그 끼니도 해결하기 어렵고 또 민둥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산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산림조합과 행정기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 녹화 성공국이 됐습니다. 예.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는 그 국제 개방화에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산림의 녹화에 신경을 썼다면 경제적인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1993년도에 임업협동조합으로 산조 중심, 조합원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1998년도에 그 IMF라는 국제 그 경제 위기를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그렇게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많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농협중앙회, 그 인삼협 중앙회,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원협협동조합이 통폐합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뀐 지 저희도 그 7년 만인 2000년도에 산림식책 사업을 전문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역을 좀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산림조합이 지금 창립된 지가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반세기 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주와 임업인, 특히 조합인들에게 풍요로운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같은 산림조합이 지난 5월 17일 말씀하신 것처럼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이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거행이 됐었고요. 예, 조합장께서 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한 자리였기 때문에 의미를 좀 더하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산림조합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먼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상을 받게 됐던 것은 우리 조합을 그동안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신 정읍 시민들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배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마움 잊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에 힘을 쓰고요. 또 특히 조합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01년부터 이 정읍산림조합을 이끌어오신 조업장님은 이번에 수상한 대통령상 이외에도 수상 경력이 약간 화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상의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도 좀 뒤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동안 조합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해오셨습니까? 예, 정읍에는 지금 전체 면적의 산림 면적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림이 15% 정도 되고요. 약 85% 정도가 사유림에 해당되는데 이 그 산림조합에서는 이 사유림에 대한 경제적이면서 공익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산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녹화와 목재 생산을 위주로 한 조림이었다면 최근에는 목재 펠렛이라든지 펄프 생산을 하는 바이오매스 원료림이라든지 특용수 조림 또는 경관 조림으로 조림하는 방법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조림한 그 나무에 대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한다든지 또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덩쿨 제거 사업을 해서 육림 사업이 제대로 됨으로써 우량한 경제림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가뭄이나 또는 그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기 사방이나 댐을 막기도 하고요. 요새는 또 도시민들이 생활 공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라든가 학교숲, 가로수 등을 식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산주나 임업인들을 위해서 경영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나무시장이나 숲회원마트를 운영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여수신 부분이 올 1월 달에 1,000억을 달성하여 지금도 성장 그 추세에 있습니다. 환원 사업으로서는 임산 장비에 대한 면세유 발급과 또한 그 임업 장비에 대한 그 AS 또 땔감 나눠주기 행사, 쌀 나눠주기 또 일시민 일나무 갖기 일환으로 해서 나무 나눠주기라든지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무의 이름표 달아주기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환원 사업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정읍적 임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좀 해오셨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산림조합에서 무슨 일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지역은 사유림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유림 대리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유림 대리 경영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산은 일반 농사 같은 경우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심은 지 최하가 20년, 길게는 뭐 50년, 100년이 돼야 수확을 올리기 때문에 산주들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산들을 대신 위탁을 받아서 좋은 나무로 나무도 심고 또 숲 가꾸기도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로 대신 관리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산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숲에서 그 얻어지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대행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주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그리고 숲을 좋은 더 산림으로 가꿀 수 있다는 이제 두 가지 장점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림 대리 경영제도 많이 사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이용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또 추가로 있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 산은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묘지를 쓰기 위해서 산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목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산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와 대리경영을 체결하면 저희 조합에는 기술 지도원들이 5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지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영림교육소를 세우고
또 수종갱식을 한다든가 산을 갖고 갈 일이 있으면 산주와 협의를 해서 그 산을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는 명품산으로 만들어드리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예. 산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도 좀 해주시고 또 많은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유익한 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 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예. 조합원의 이 가입 조건, 그리고 방법, 그리고 가입 후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예, 그 산림조합에 이제 조합원에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산이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산주는 네.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업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산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정읍에 사는 있고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네.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부재 산주라고 해서요. 저희가 여기 있는 산을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임업인은 이제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요. 임업에서 이제 90일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산물을 가꾸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분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조경수라든지 분재를 생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추나물이라든지 이런 임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재배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정읍 같은 데는 이제 복분자를 생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 복분자도 임산물이기 때문에 아. 조합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농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산림 농산물을 예. 에서도 산림조합 가입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제 산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분자 같은 건 임산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 후에 이제 혜택에 대해서 조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조합에 이제 가입을 하면 출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 예. 중에 1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조합을 이제 경영을 해서 결산을 해서요.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그 이용 실적에 따라서요. 이용고 배당을 또 해드리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 배당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융에 있어서는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숲가꾸기를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조합원들에게는 수페오마트와 나무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또 조합원 자녀들은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 예, 해당하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 같은 좀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산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임산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예, 예. 예, 현재 우리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까? 예,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정 임산물에 대한 그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같이는 쉽지 않는데요. 장점이 네. 있다면은 논밭이나 전닭 같은 경우보다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산림 소득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표보버섯이라든지 두릅, 고사리, 더덕, 추나물과 같은 이런 산채류를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심는 방법이라든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또 키우고 났을 때 이렇게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합에 방문해 주셔도 좋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또 전화로 상담을 해 주시더라도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읍조합에서는 임산물 재배자를 위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읍적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예.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경제적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가치 있는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또 더불어서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읍 산림조합에서 이 수페온마트 조금 전에 한가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예. 이 수페온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페온마트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수페온마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냥 큰 홍구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라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요, 또 그 가로수라든지 또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아파트나 주택 가격 같은 것도 집값보다도 주변에 어떤 경관에서
집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오히려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심고 또 전제도 해주고 또 병이 걸렸으면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수페온마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히 이곳에는 전문 지도원이 배치가 돼서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성묘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 기계톱이라든지 애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AS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합에서는 우량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 신양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산림조합에서도 이 내나무 갖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뜨거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예. 이 자기만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이분들을 위해서 장소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은지, 또 식재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먼저 그 봄철이면 저희가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나무들을 우리 고객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나무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나무 갖기 그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2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약 네. 3만 그루 정도를 시민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렸고요. 올해도 그 일시민 일나무 갖기 일환으로 해서 살구나무, 매실나무, 편백나무 등 한 3천여 그루를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특히 이제 편백나무에 대한 좀 관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핀토치드라는 것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무를 뭐 정원수로 심는 분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해서 그 어디에 이제 나무를 식재할 것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은 좀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 양지가 바른 곳인지, 음지인지,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지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서 수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내가 드렸지만은 나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만 놓으면 잘 크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그냥 방치해뒀을 때는 제멋대로 나무가 크기 때문에요. 수영도 아름답지 못하고 또 병에 걸려 있을 때 볼품이 없는 나무로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멋진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요즘 이 조경수 집에 놓은 거나 조경수를 심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조경수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예, 그 조경수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 같은 농사 짓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곳에 좀 나무를 심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그 조경수 시장을 보면은 그 70년대까지는 야생으로 그 자랐던 나무들을 불체해서 이제 정원수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꼭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한테 처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고요. 또 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성 있게 나무를 키워주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후가 지금 난대림으로부터 온대림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 수종 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후에 잘 맞는 그런 품종을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따라서 또 나무 수종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용도로 바로 써야 한다든가 또 그걸 매매를 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장기수보다는 속성수를 심는 게 좋겠죠. 이런 속성수 부분에서는 철쭉이나 회양목이나 관목류를 식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장기적으로 내가 미래를 보고 좀 심어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느피트나무, 단풍나무, 또 팽나무, 이팝나무, 왕본나무 등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합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예, 예. 예, 그동안 청읍 산림조합이 좀 이 같은 탁월한 경영으로 8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 조합의 성장 비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청읍 지역까지 지금 현재 예. 견학을 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활동으로 이 같은 흑자 경영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조합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조합에는 또 임원들이 있고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믿어주고 또 직원들은 화합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객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조합의 성장하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2001년도에 제가 취임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실채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합이 아주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5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예. 뭐니 해도 그런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앙이나 또는 인근 조합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 금융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 위해서 조합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직원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결과만 너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또 변화를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들을 대한다면 고객들은 항상 조합을 방문해 주실 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뭐 금융이면 금융 한 가지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경영지도, 기술지도, 금융 이런 부분들이 하나 어우러져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은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변화와 결과를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임했을 때 변화와 결과가 함께 좀 찾아온다는 좀 말씀을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체의 최초 설립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림 녹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혹자는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푸르고 좋은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숲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숲 가꾸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숲이 이렇게 푸르는데 네. 이렇게 저기다 이제 더 나무를 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멀리서 산을 바라봤을 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킬 때도 그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그 성장 과정에 맞게 나무를 가꿔줘야만이 제대로 나무가 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숲을 보면은요, 유아기에서 아마 청년기로 접어들 단계에 있는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숲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숲 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축적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헥타르당 예.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축적률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368 예. 축적 정도 되고요. 독일 같은 게 320. 일본 같은 경우는 317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100% 나와 있는데 예. 정확히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면 125 밑방 정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 반절 정도뿐이 안 되는 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 다 보시다시피 숲을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하게 보입니다. 네. 나무도 우회로는 성장하지만은 옆회로는 성장하지 못해서 제대로 드러난 그런 숲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꾸기를 했을 때는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밑에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산림들을 보면은요, 보통 지금 30년생 이하가 약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전체적인 산림을 100이라고 봤을 때요, 약 숲 가꾸기를 지금 실행한 것은 55% 정도 됩니다. 예. 45% 정도는 아직도 숲 가꾸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절반 이상이 좀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나무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죠. 예. 나무가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숯가꾸기를 했을 때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숯가꾸기를 잘 해주면은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제대로 나무가 큰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산주들한테 가장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숯가꾸기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주셨을 때는 예.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괭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나무를 제재를 해서 목재로 예. 쓰려고 하더라도 목재로서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괭이가 있기 때문에요. 예. 두 번째 있어서는 성장률에 있어서도 쑥가꾸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했을 때가 예. 3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예. 잎목 축적도 늘어나고요. 예. 그래서 부가적인 경제 가치가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쑥가꾸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 요새 이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숯가꾸기를 해주면은 약 한 20% 정도 이상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좀 함께 좀 거둘 수 있다는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저희가 요새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고 호우 피해 같은 경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숯가꾸기를 잘 해주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홍수 조절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자기가 물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가물었을 때는 자기가 흡수했던 물을 계속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이걸 녹색 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물을 머물다가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또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화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산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보면 이렇게 숲을 가꿔주지 않았을 때는 우로만 자라기 때문에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불었을 때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숲을 잘 가꿔주면 이렇게 보면은 그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뿌리가 이게 그물망 효과라고 하는데요. 서로 어깨 동무하듯이 이렇게 쩔려 있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경우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숲가꾸기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그 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요. 산업 용재료도 쓰고 또 톱밥으로 가공해서 축산 농가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은 뗄감 나눠주기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나무를 이렇게 공급해드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숯가꾸기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동안 우리가 산림을 육성 차원에서만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이 기상이변 때문에 국내 전체적으로 전북 지역을 포함해서 가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촌 지역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해 이 정읍 지역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금 조합장님께서 산림을 육성을 했을 때 수해 조절이 가능하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림 분야에서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그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도 아마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산림이 잘 가꾸어진 그런 도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같이 가물었을 때에도 숲이 이렇게 잘 우겨지면 녹색댐의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가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작년같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숲을 가꿔주면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발뚝 효과와 그물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요. 또 아무리 또 저희가 이제 녹화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해에 있어서는 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약의 사방이나 댐을 막아가지고 밑에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든가 또 가옥 침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가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지금까지 잘 가꾸어 놓은 이 산림이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잘 가꾸어진 산림이 보통 뭐 100년, 50년 이렇게 된 나무도
산불이 났을 때는 그냥 잿더미로 변하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지난해 그 미국 남부 지방 같은 데는 보면 300일 동안 그 지속된 산불에 의해서 140만 헥타르 정도의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자연재해에 의한 그 낙뢰라든지 이런 걸로 위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그 실화로 해서 한 70~80%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취사 행위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담뱃불을 버린다든가 또 외국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그 문화가 있는데 성묘 문화를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묘지에 갔을 때 불을 다룬다든가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산불로 이렇게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산에 갈 때 우리가 불씨를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산불이 한번 타면 그 자연 생태계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데는 약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미연의 산불을 방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만큼 보존하는 데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해가 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비전으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이와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녹색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이제 산림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희망이 숲의 나라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보면 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인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6%를 감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3.9%를 산림 쪽에서 이렇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림 분야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면 잠깐의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산림은 문화와 그 휴양 이런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지요, 산림욕장이라든지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또 요새 그 많이 알고 있는 숲에서 그 뿜어나온 피토치드를 통해서 치유숲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앞으로 산림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그 우리나라 그 연료 소비하는 것을 보면 한 97% 정도를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약 한 80%가 화석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도 또 우리가 바이오매스 산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속성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펠렛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일러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화석 연료를 쓰는 것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라가 이제 임업 강국이 또 되다 보니까 회의 조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의 조림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막화가 돼 있다든가 북한같이 이렇게 그 민둥산에 조림하는 이런 방법이 첫 번째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몽골 지역이라든지 중국, 이 북한에다가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북한에 가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조림 방법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데 이런 곳은 아주 그 나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 미만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 회의 조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중앙의 임원들과 함께 올 2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가서 민디라는 그 나무를 조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 조림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도 좀 높여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역할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녹색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산림조합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녹색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산림 보호를 위해서 시민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부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직원들과 함께 등산도 하면서 등산 주변에 있는 쓰레기 줍기를 했었는데요.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썩어서 거름이 되겠지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작은 동물이 이걸 먹었을 때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면 불임이 생긴다든가 또는 야생성을 잃어본다든가 이렇게 생태계 교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에 가서는 충분히 즐기고 또 재밌게 놀고 또 건강도 지키되 오실 때는 원래 그대로 모습대로 남겨두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산림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토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산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올 여름에도 아마 계곡이며 산을 많이 찾으실 건데 서로가 산을 보호하고 아끼면은 미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삶의 터전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JBC 초대석에서는 김민영 조합장을 초청해 조합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대가 없이 누리는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산에 대해 소홀하기 쉽습니다. 자연 보호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커다란 유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JBC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